낭독 35일차. 지금 아이가 보는 것이 평생의 기억으로 새겨진다. 맹모왈 차진가의 거자의 수거지. 맹모가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하고 마침내 그곳에 거처했다. 열여전. 잘 알려진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다. 그 전문은 이렇다. 맹가의 어머니는 그 집이 무덤과 가까웠는데 맹자는 매번 장사 지내는 일을 흉내내며 놀았다. 맹모는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 맹자는 이번에는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았고 맹모는 또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이사했다. 그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하자 맹자는 예를 배우고 예법을 행하는 것을 흉내냈다. 마침내 맹모가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하고 그곳에 거처했다.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일찍이 간파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좋은 곳을 찾아 이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통찰과 노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철학자가 길러졌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바른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몫이다. 이와 연관해 고사에는 자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다. 맹자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돼지를 잡은 일이 있었다. 맹자가 어머니에게 동쪽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너에게 주려고 잡는다 라고 농담을 하고는 곧 후회했다. 지금 막 알기 시작한 아이를 속이는 것은 불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곧바로 돼지고기를 사서 맹자를 먹였다. 이 이야기야말로 자녀 교육에서 맹모 삼천지교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직접 속이는 것은 거짓과 불신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다. 다산도 두 아들에게 부치는 글에서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다. 너희들이 시장 옆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접한 사람들 대부분이 문전 잡객이나 시중 드는 하인배, 아전들이니 입에 올리고 마음에 드는 것이 약삭 빠르고 경박해 비루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이러한 병통이 깊이 골수에 새겨져 마음의 선을 즐기고 학문에 힘쓰는 뜻이 전혀 없게 된 것이다. 학문에 힘쓰지 않는 두 아들을 질책하면서 다사는 그들이 자란 환경을 한탄하고 있다. 다사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집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의 당시 형편을 감안하면 마음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도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따끔한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결국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 환경이 영향을 끼칠지언정 그 환경에 휘둘리거나 또는 환경을 이겨내고 학문을 이루는 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는 엄격한 가르침이다. 아이는 쉽게 물더니 항상 조심스럽게 마주해야 한다. 한편으로 다사는 거주지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비록 자신은 귀향을 오고 가문이 폐족이 되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투자 가치가 있고 학군이 좋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비록 폐족이 되었다고 해도 시골로 숨어들면 세상과 단절이 되고 만다. 점차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게 되므로 더 큰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많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대적 상황을 개관하고 문화적 안목을 잃지 않고 제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사대부의 가법은 뜻을 얻어 벼슬길에 나서면 서둘러 언덕에 집을 세워도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급히 서울 언저리에 의탁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명부에 있는지라 너희들로 하여금 잠시 시골집에 숨어 지내게 했다. 뒷날의 계획으로는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거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세가 기울어 능히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서울 근교에 머물면서 과실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생활을 도모하다가 재물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저자 가운데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산도 역시 몰락한 처지에서 아들들을 시골집에 거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도성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배울 점이 많다. 과일과 채소를 기르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다산은 농사에 대한 관점이 당시 양반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농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일이며 사람들이 일륜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산은 신분이 있으니 땅을 일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허영에 불과하다고 봤다.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거주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도 부모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부모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더욱 혼란을 줄 뿐이다. 이중적인 처신과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곳에 머물러 많은 것을 접하게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삶에서 얻는 배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이의 눈 속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무섭다.